오늘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책 진짜 오래 울고 먹는다. 책봉을 뽑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시간만 많으면 몇 권 더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 269쪽에 나오는 화엄경과 묘법연화경의 경전 이름 외우기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경전은 대승불교에서 네 가지 경전이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경전은 반야경, 마하반야 말하면 쉽게 말해서 반야경, 그 다음에 화엄경, 그 다음에 묘법연화경,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이제 열반경. 이렇게 여기 이제 4대 경전이라고 하는 거고 경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 제일 적은 게 법화경. 법화경은 7권짜리가 일반적인 거고 8권짜리도 있습니다. 8권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반야경 같은 경우는 긴 건 600권짜리, 그 다음에 화엄경은 긴 건 80권짜리, 열반경은 긴 건 40권짜리. 여기서 긴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짧은 것도 좀씩 적은 것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방대하게 읽고 있으면 미치죠. 지금 읽고 있어도 미치는데 옛날 사람들 나 그거 어떻게 읽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대반야경은 분명히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전독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씩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거를 한 번씩 폈다가 오므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600번 600번 그러면 한 번 읽는 걸로 퉁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만 죽어났죠. 그게 현장 스님입니다. 현장 스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화엄경도 그렇게 쉽게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0권짜리를 그렇게 쉽게 읽을 요즘 같은 시절은 책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길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일찍 죽었고 또 심효살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리저리 또 빠지는 인생도 있어요. 양부모 심효살이만 해도 6년이다. 50밖에 못 사는데 50도 못 살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50도 못 살았어. 근데 어린 시절 빼고 심효살이 빼고 뭐 빼고 하면 몇 년 남지도 않아. 거기서 80권짜리 읽어봐. 그게 쉽겠나. 그러니까 강요서 같은 거를 읽었어요. 그러니까는 전체 책이 아니고 약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책들. 그래서 화엄 5교장이라든지 화엄경 현담이라든지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대경 전체를 다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특수한 사람들, 굉장히 특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스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유는 너무 길어서. 그래서 대승불교의 4대 경전은 반야경, 화엄경, 묘법연화경, 열반경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신앙적인 부분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왜 요 앞에 세 개하고 열반경을 조금 띄냐면 열반경은 이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앞에 세 개처럼 강력하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열반경이 생각보다 빨리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선종에 먹혀서 선종의 열반 사상이 다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 아세요? 우리 그 MP3를 제일 먼저 개발했었던 게 우리나라였었잖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특허도 못 받았었고 그리고 그거를 상용화해서 대박이 난 게 애플이죠. 그러니까 애플이 어떻게 보면 그쪽을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 뭐 어디서 시작했어요? 그런 거 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완성시켜서 대세를 잡아갔느냐가 중요한 거지. 물론 시작도 중요는 해. 하지만 시작만 해놓고 뺏기는 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신이라고 합니다. 병신이라고. 죽 써서 개 줬딱 하는 거지. 제가 중국 비판할 때마다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화약, 나침반, 종이, 제지술, 그런 것들 전부 중국에서 만들었다. 어쩔 건데. 그래서 누구들이 무슨 대단한 걸 뭘 했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파급적인 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대세를 잡았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 종이 만들어서 좋겠다. 종이 만들어서 좋겠어. 아이고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그래, 뭐가 됐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만들었어. 끝.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만든 것도 대단하지만 왜 구텐베르크를 대단하게 보냐면 그것은 유럽에서 엄청난 변화를 줘요. 그러니까 출판 인쇄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양조장 기계를 가지고 눌러서 프레스 같은 걸 눌러서 찍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와인 같은 거 짤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름 짜는 기계지. 그런 걸로 이렇게 누르듯이 해가지고 착착착착 찍어서 낸 거고 우리는 그 조판 해가지고 거기다가 먹 발라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두드려가지고 그 문대 가지고 저 해인사에서 그 인경하듯이 아이고 참 억장이 무너지지 억장이. 좋은 거 시작하면 뭐하냐 상용화를 못 시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속활자 만들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뭐 큰 문제 없이 큰 특이점이 발현되지 못하고 경기 끝났죠. 그건 뭐 어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든 건 소니였다. 근데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스마트폰의 원형은 소니가 만든 게 맞아요. 맞아. 근데 어쩌라고. 그래서 장하다. 장하다. 이거 축하드립니다. 끝이야, 끝.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와 관련된 것들이고, 열반경 같은 경우는 선종이 확 뜨면서 마치 우리가 MP3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본 거는 애플이죠. 애플이 거기서 기반을 딱 잡아서 어느 정도 애플이 좀 해롱해롱하는 기업이었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MP3 나오기 전에는 아이팟 나오기 전에는 좀 해롱해롱했어. 그러다가 그 아이팟으로 한번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패드로 한번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지금같이 애플을 팔면 우리나라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주식시장 전체를 살 수 있는 주식시장을 몇 번을 산다. 몇 번을 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선불교가 그 아이디어를 갖고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금의 선종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반경은 그쪽에 빨려 들어갔어. 그래서 이렇게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거고 관리 대상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기업 청산 절차 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회생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청산 쪽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오교구산 할 때 보덕화상의 열반종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 보덕화상의 열반종에서 나옵니다. 오교 중에 하나가 열반종이었었어. 어쩌라고죠. 어쩌라고. 그랬다 카드라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싹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열반경은 힘을 못 쓰고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만 힘을 쓰게 되고 그리고 요거 말고 신앙적인 걸로는 극락정토신앙,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이렇게 해서 극락정토. 극락정토 좋죠. 얼마나 살기가 좋고 행복한 곳이면 극락이라고 해요. 즐거움이 지극해. 얼마나 좋아. 근데 알고 보면 공부를 직사게 해야 그 즐거움이 유지된다는 거. 그거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북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사시는 분이 한국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봤어. 그러면 야 한국 가면 개꿀 아니야? 내려오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여기서 쓴맛, 인생 쓴맛 보고 다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야, 나를 되돌려 보내줘. 가시는 분도 있어. 우리가 언론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가끔 보면 되돌아갑니다. 아유, 여기는 팍팍하지 않은 줄 알았냐. 물질적으로는 좀 낫지. 하지만 만만치 않다, 여기도.
사람 사는데 다 만만치 않아. 극락도 그냥 놀고 먹어서 편한 게 아니야. 그리고 놀고 먹어서 모든 사람이 다 편하면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노령연금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거 받고 감동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보조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받아서 국가와 민족에게 어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 내가 못 봤거든. 아유 뭐 좀 더 주면 좋고 이런 정도 딱 그 정도 느낌이지.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한국에 태어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 없어. 그게 보급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우리 코로나 때도 봤잖아. 전 국민한테 막 이렇게 국가가 빚을 내 가지고 뭐 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갖고 뭐 충전해서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야 저쪽은 좀 더 받는다던데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어. 야 저쪽 지역구는 좀 더 준다는데 플러스 알파로 뭐 하나 더 뭐 이래갖고 했다던데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었지. 그래서 극락도 공부 못하면 인생 살기 어려워.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어디든 공부 못하면 인생 살기 어렵다. 어디든 그거는 공부의 방향이라든지 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마 인간이 군집 생활을 하면서 계속 존재했던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년지 1000년지가 돼서 뭐 기계가 발전하고 이러면 공부 안 하고 편할 것 같아? 그 안에서 또 있을 겁니다. 뭔가 차등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어. 왜? 차등이 없으면 사람의 만족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인간이 원하는 행복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이제 본질적 행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휘두르는 재미라는 게 있어요. 남 위에 올라가서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휘두르면서 재미 느끼시는 분 계시잖아. 우리 영감님.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빨리 뛰어와서 이쁘게 하면 관세 깎아줌 뭐 이런 거. 야, 참 저렇게 손바람을 날리나 싶은데 저러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저러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숨을 안 쉬어요. 영감님 숨을 안 쉬시네요. 뭐 이렇게 되면 아유 또 인생이 또 이런 건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괜찮아요. 다른 건 뭐 됐고 여러분들 숨 쉬는 거 하면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연세가 드시면 숨이 나갔다고 해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고 들어왔다고 해서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 조심해야 돼. 슬픈 일이야, 슬픈 일.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즐길 수 있는 걸 최대한 하시고 행복하게 사셔야 돼. 그거 인생이 적을수록 남은 인생이 적을수록 행복 농도는 더 짙게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자신의 인생을 좌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있고 그래서 화엄경, 요법연화경도 세 가지만 요 제목을 불러요. 제목을 불러. 그래서 반야경은 마하반야바라밀을 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이거 축원 끝이라든지 신중 축원 끝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축원 끝에도 그렇게 해요. 마하반야바라밀 그리고 일반 축원 끝날 때는 나무석가모니불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중 축원일 때는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 진원 내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온마니 반매음하고 마하반야바라밀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진원이다.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밀은 경전의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진원급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발음도 괜찮아. 마하반야바라밀 계속 해봐. 마하반야바라밀 이렇게 괜찮아.
그리고 화엄경은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그거 재 지낼 때 늘상 합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뭐 이러면서 딱 하거든. 재밌어. 그리고 묘법연화경은 우리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람이라고 대방광불 화엄경은 좀 많이 하고 묘법연화경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법화경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무 묘법연화경을 하고 그게 이제 남명호랑개교 걔네 발음으로 하는 거예요. 발음이야 뭐 한자니까 일본 발음 다르고 중국 발음 다르고 우리 발음 다른 거니까 뭐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한 경전만 제목을 읽으면 그 경전 전체를 읽은 것과 퉁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전체를 관할한다, 아니면 통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그 부분도 완전하기 때문에 제목만 들어도 전체가 딸려온다 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는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하바냐바라밀 말고 반야경 중에서 이제 한 권으로 독립돼서 나온 게 577권째 금강경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도 계속 읽으면 금강경도 계속 읽고 이렇게 서사하고 하면 결국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비슷한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무한이라면 그 제목만 들어도 그 부분 속에 무한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엄경으로 화엄 사상으로 보면 이 우주가 무한이고 그런 존재라면 만약에 우주의 끝이 없고 무한하다면 무한하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속에 있는 나도 무한의 일부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나도 무한이다. 그래서 이 우주가 나에 포함된다. 그게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 밝히기만 해도 이 우주를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맹자식으로 얘기하면 만물개비여와 만물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육상산식으로 말하면 제가 좋아하는 그겁니다. 내 마음이 우주고 우주가 내 마음이다. 멋있지? 모든 성현의 말씀은 내 마음에 대한 추석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만 밝히면 됐지. 그게 이제 선불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마음만 밝히면 모두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각성해내는 방식으로 대방광불 화엄경 하든지 안 그러면 묘법연화경 하든지 이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일부만 남아있고 이렇게 제목을 읽는 것을 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방광불 화엄경이 연불에도 나오고 실제로 계속 나옵니다. 스님들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들과 같이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하는 그런 기도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안 하는데 일본은 이런 걸 해요. 일본이 우리보다 타력신앙이 더 발전하거든요. 자력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가는 거. 타력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저쪽에 있고 내가 그거를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력신앙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 나는 라디오야. 라디오. 그러면 내가 주파수를 잡으면 주파수만 맞추면 방송은 계속 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라디오가 뭐 수십 개 이상 뭐 이렇게 송출되고 있지 않겠어? AM, FM? 몰라. 라디오를 한 번도 제가 요즘 진짜 수십 년 내에 라디오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네. 야, 이거를 꼭 BBS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싶기는 한데 라디오 회사에 와서 근데 괜찮습니다. 여기는 지금 BBS가 아니고 진흥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진흥원 자리로 와 있기 때문에 진흥원은 BBS랑 또 별개예요. 약간 별개예요. 한 지붕 두 가족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라디오 몰라 여러분들은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놀라운 게, 아니,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안 들었어요. 저는 벌써 라디오에서 빠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는 텔레비 세대고 여러분이 라디오 세대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라디오를 들었냐면 차에서 라디오를 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저는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차를 안 타잖아. 차가 없잖아. 그러면 라디오 들을 일은 더 없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택시를 타면, 저는 택시를 되게 많이 타거든요. 택시 기차가 주력입니다. 그 전에는 지하철도 많이 탔는데, 제가 가방을 끌고 다니는 걸 들고 다니면서 끄는 걸 쓰면서 지하철을 잘 안 타고 택시를 더 많이 타. 그리고 나도 이제 늙어가지고 지하철 쉽지 않더라. 그냥 조금 더 쓰고 지하철 타고 힘들어서 그 돈으로 약 사 먹나, 그냥 택시를 타나, 그게 그거야. 따지고 보면 절약이 아니야. 삭신이 수죠, 삭신이. 그래서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분들이 사실은 라디오를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은 라디오 잘 안 듣습니다. 택시 기사도 라디오 잘 안 듣습니다. 그럼 뭐 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음악을 듣든지 화면 보죠. 그분들도 내비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 봐. 그러니까 시절 자체가 바뀐 거예요. 라디오 끝났지. 미안한 얘기인데 신문하고 라디오는 끝났어요. TV도 지금 제가 TV 안 킨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TV 수신기는 있어요. 하지만 벌써 그 인터넷은 해지된 지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래서 아예 나오지도 않을걸? 그거 뭐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야 나오잖아요. 그거 자른 지 오래됐다니까. 자른 지만 한 5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TV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니 다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은 그나마, 그래 제가 아까도 제가 여기 BBS 뭐 방송 뭐 얘기할 때 그 얘기 해줬는데, 그래도 불교 방송은 그나마 좀 나을 거다. 왜? 여기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아직은 TV를 볼 거다. 하지만 그 물이 빠지기 전에 너희가 바뀌지 않으면 젊은 분들은 정년하기 쉽지 않을 거다. 약간 좀 잔인한 얘기를 했죠. 근데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신문이나 무슨 뭐 라디오는 저렇게 될 줄 알았나?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매체였는데, 근데 지금 뭐 방송도 끝났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라디오가 주파수를 계속 보내고 있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채널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맞추는 거냐면, 나무 대방공불하엄경, 나무 묘법연화경 하면 그 채널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그 에너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자력 겸 타력입니다. 완전 자력은 내가 수행을 해서 내 에너지를 개방하는 거고, 이거는 그쪽에 흐르는 거 있어. 100% 타력은 나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고, 저쪽에서 다 해주는 거. 저쪽에서 다 해주는 거. 여기는 내가 주파수를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그게 들리는 거죠. 우리 예전에 라디오 한참 들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 케이블 TV 나오기 전에 TV에 안테나 놨던 시절 기억하세요? 안테나 놨던 시절? 그 TV 위에 이제 수상기 위에다가 이렇게 안테나 놓잖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승질 급한 아버지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집에 지붕 쪽에다가 요걸 답니다. 이렇게 막 파이프 같은 데다 해서 막 달아.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밑에 하고 이제 계속 접선을 하는 거야. 안테나 이렇게 돌려 좀씩. 야, 나오냐? 아, 이거 했었어. 이거 했었어. 그리고 이게 그때 나와. 그렇게 해서 요거 돌려보고 KBS 1, KBS 2, 뭐 예를 들면 MBC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다 모든 채널을 한 번씩 돌려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장마 때 한번 폭우가 내리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안 나와. 지지직거려.
그때 어목에 맞은 수상기 많죠. 안 나오면 싸대기를 때립니다. TV 싸대기를 때립니다. 야!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약간 마술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잖아. 맞으면 되는구나. 맞으면 되는구나. 근데 그게 억울할 때도 있어. 왜냐면 위에 안테나의 방향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뭐 때린다고 나오겠어? 위에서 지금 땡기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 안테나 설치하고 그 주파수 잡고 하는 노력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반타력이에요. 반타력. 완전 타력은 아니고, 완전 타력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도 물 나올 구멍은 뚫는 거지. 그래서 약간 다른 거예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완전 자력은 내가 유튜브 찍는 게 완전 자력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내가 혼자 다 하는 거지.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있는데 누가 찍냐고. 찍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찍을 때도 있어. 자세히 보면 내가 설치해가지고 내가 놓고 내가 찍어. 나도 그 얘기를 하지. 다른 옆에 보살님들한테 나오는지 한번 보라고. 소리 나와요? 뭐 이런 거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왜? 내가 보면 될 건데 내 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어.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억장이 무너지는 경우 있다 진짜. 아이고 씨, 그 소리 나오냐고 물어보면 소리 나오는지를 보면 될 건데 뭐 딴짓 해가지고 소리 안 나와요. 뭐 좀 보고 있으면 소리 나와. 네 귀가 문제다. 씨. 네 귀가 참. 그래서 경전의 이름이 경전 전체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경전, 그걸 요의경이라고 합니다. 요의경.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사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완전한 경전에 의지하고 어떤 거는 상황상에 맞는 경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백화점 같은 게 요의경이고 필요한 물건이 거의 다 있어. 거기에 다 있어 하면 요의경. 그런데 어떤 데 가면 이렇게 좀 작게 전파상 이런 데, 요즘 전파상 있나 모르겠다. 그런 데 가보면 뭐 물건 몇 개 없죠. 하지만 필요한 거는 또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인터넷으로 대충 물건들을 요즘 많이 사는데 사실 갑자기 공구나 뭐 못이나 이런 거 없으면 철물점 뭐 이런 거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뭐 물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어. 하지만 필요하니까 그런 가게들이 요즘도 유지가 그렇지 않을까? 없으면 아쉽고. 예전에는 동네마다 다 있었는데.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배터리 이렇게 작은 거 이런 거 거기 전파상 가서 사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기억이 나네.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나한테. 사오면 날짜 보고 그 신제품을 사와야지 꼭 지난 거 사온다고. 좀 얼빙하게 주는 대로 가져왔다고. 그 배터리 밑에 몇 월 달이라고 써 있었었어. 근데 우리 또 별로 그런데 큰 관심 없죠. 그것도 욕 먹으면 또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러면 직접 사시지. 굳이 시켜놓고 왜 나한테 반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반성 없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인터넷으로 한 40개짜리를 사요. 우리. 그래갖고 그냥 한 1년 내도록 놓고 쓰는데 물론 여러분은 가정에서는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사지는 않을 거야. 근데 절에는 사실 많이 써요. 많이 써.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 그걸 불요의경, 모든 것을 다 갖춘 경전이 아니고 조금 상황에 따른 경전들, 그런 거는 의지하면 안 된대. 그거는 그때마다 쓰는 거지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래. 그래서 요의경에 의지하지 말고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요 세 가지 경전이 요의경인 거예요.
그래서 반야경, 그 다음에 화엄경, 법화경. 그리고 법화경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화엄경은 당연히 화엄종의 중심경전입니다. 텍스트.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교종이 두 가지가 있고 교종이 화엄종과 법상종입니다. 법상종이 미륵종. 마구니가 꼈어.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게 스스로 자기를 미륵이라고 봤었던 거죠, 궁예가. 미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미륵종하고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고 선종은 조계종하고 천태종이 선종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화엄종이 큰 거고 이 법상종이 작은 거예요. 조금 작은 거. 그 다음에 조계종이 큰 거고 천태종이 작은 거야. 그럼 나중에 이게 가물기 시작하면 결국 센 놈 둘만 남습니다. 그래서 조계종과 화엄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은 화엄종의 중심 텍스트고 그 다음에 이 법화경은 천태종의 중심 텍스트예요. 텍스트 경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태종이 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서 매롱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잘 안 되겠죠. 본점이 날라갔는데 그게 되겠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즘 피자 잘 안 보이던데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천태종 지금 한국 불교 안에서 조계종 다음이 천태종 아닙니까? 그건 요즘 만든 천태종. 조선 초에 천태소자종, 천태법사종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죠. 다 없어졌고 지금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에서 상월조사라고 그 양반이 이렇게 만든 새로운 종교예요. 저거는 그냥 이름만 갖다 쓴 거. 이름만 갖다 쓴 거. 그래서 그냥 저건 거의 신흥 종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그러니까 전통과 연결점이 있느냐? 없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전통사찰이 그러니까 아니죠. 천태종 본산이 전통사찰이 아닌데 할 말이 뭐 있어? 전통이 있었으면 당연히 본사가 당연히 조계종 봐봐. 본사들은 다 전통사찰이야. 문화재 다 여러 점 갖고 있고 다 그렇잖아. 역사적으로 나오는 거고 단양 구인사가 역사에서 나오는 거는 최근에 역사에 나오긴 몰라와. 해방된 뒤에 60년대 그때쯤이야 돼야 이제 꼬작꼬작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보다 어리다니까 천태종이. 맞아. 근데 그게 무슨 정통성이 뭐가 있어. 그래서 딱 그런 정도지. 그래서 천태종이라고 이름을 걸어 놓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 거고. 법화경에서 이제 가장 대중적인 부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거든요. 저도 법화경 전독기도를 하잖아. 법화경 전독기도가 뭐냐면 법화경 전체를 한글로 다 하루 만에 읽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가장 강력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데도 정근은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더라. 그게 관음신앙이죠. 그래서 법화경 중에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밖으로 혼자서 튀어나갑니다. 내가 여기 패밀리로 있어야 됩니까? 이래서 독자 유닛으로 나가는 거지. 아이돌들 보면 그렇거든. 팀으로 있다가도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단독으로 하나씩 나가지.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관음경이라고 합니다. 관음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거는 대가 크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위대하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위대하고 방은 방정하고 그 다음에 광은 넓고 이게 누구냐면 위대하고 방정하고 널은 그게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수식어가 그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방광불, 대방광한 부처님.
위대하고 방정하고 너른, 너른 부처님. 그게 부처님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처님을 꽃으로 장엄한 경전, 그게 화엄경입니다. 최고 짱의 부처님을 꽃으로 장엄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천태종 같은 경우는 이 법화경이 중심 경전이고, 천태종은 선종은 중심 경전이 뭘까요?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이에요. 금강경하고 조사어록. 금강경과 조사어록. 조사어록이 뭐냐면 경덕 전등록이나 안 그러면 진각국사 해심의 선문염송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전등록, 속등록, 보등록, 광등록, 뭐 연등회요 이래서 오등록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만 전해지는 걸로는 송나라 때 만들었는데 중국에서는 사라지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당직 같은 것도 있고, 또 진각국사 해심이 송광사에서 편집해서 우리나라식의 어록을 만든 게 선문염송이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제가 의외로 선에 대해서 상당히 밝아. 내가 선과 관련돼서만 박사 논문을 3개를 썼는데, 그래서 선이 굉장히 멋있다고. 그래서 조사 어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조사 스님들의 말씀, 기록,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어록체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최초 글이 뭐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면 논어입니다. 논어. 공자의 논어. 그 양반과 관련된 내용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록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까지 신뢰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저도 어른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이 어른이 진짜 지견이 있구나 이럴 때가 딱 들으면 갑자기 이렇게 정률이 올 때가 있어요. 딱 듣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툭툭툭 던지는 말 속에 저걸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딱 확실히 어른들은 뭐 좀 달라, 수행하신 분들은 좀 달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거 내가 나중에 이렇게 법문하고 이런 거 할 때 내가 얘기해 줘야지. 기억 안 나고요. 기억 잘 안 나고요. 감동받았어.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를 할 수도 없고, 그때는 기억해. 다음 날까지 기억한다? 이런 데 올라오잖아? 잘 기억 안 나고요. 근데 옛날 사람도 저랑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기억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조사어록을 읽어보면 너무 잘 기억하더라고. 쉽지 않은데 저걸 어떻게 저렇게 다 기억하지? 옛날 분들은 나보다 기억력이 좋을까? 그런 분도 분명히 있겠지.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다 나보다 기억력이 좋을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게 쉽지 않은데 누군가 조율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충만 기억나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약간 손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호 교차 검증이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교차 검증은 뭐냐면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큰 스님께서 대중 앞에서 큰 법문을 하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의심나면 이 사람한테 서로 물어보면서 체크를 하면 돼. 나 그때 그거 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때 뭐라고 하셨잖아. 그때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우리 그지? 뭐 이러면서 하면 되거든. 그 어른한테 혼자 독대로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내 기억이 이렇게 되면 물어볼 게 없다. 물어볼 대상이 없다. 그 어른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쉬울 것 같아? 쉬울 것 같아? 그거 쉽지 않아. 그래서 조금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달라. 그래서 선종의 중심 경전은 금강경, 그 다음에 조사 어록입니다. 그리고 어록체의 시조는 논어입니다. 논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어록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간결하면서 약간 역설적이고 멋있어요. 논어도 그래. 논어도 그렇고 노자 도덕경도 그렇고 그게 간결한 그 한자 특유의 그 멋과 맛이라는 게 있어. 딱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알딸딸한 맛.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심오하다 어쩐다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자가 미개해서 불명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가 싶은데 뭐 좀 한자 뭐 그래 선호하는 사람 없으니까 조선시대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절단 났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진서라 그랬거든. 한자는 진서, 우리는 언문, 한글은 언문, 한글은 쌍놈들이나 쓰는 것들 이렇게 하고 한자는 진서, 진정한 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글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문자고 한문은 알딸딸한 문자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말했다가 또 그걸 또 누가 쇼츠로 잘라서 올렸는데 욕 많이 먹었죠. 아니 근데 그게 앞뒤를 잘 들으면 내 말이 맞고 그다음에 그 중국학 하는 사람도 다 동의하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논법 그런 얘기예요. 제가 특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자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선진국이 되기 힘든 이유 중에 여러 가지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자의 미개성입니다. 문자가 미개하면 이렇게 치밀하게 올라오지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돼.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게 확 올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알딸딸함이 오묘함으로 보이기 좋았어. 근데 지금은 불명료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광말학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었죠. 한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근데 그게 쉽지 않았어. 그 대안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진짜 그건 단언한 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작업에 착수했고 봐준 거야.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봐준 거야. 요즘 같으면 뭐 어려웠겠죠. 요즘은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왕이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왕실하고 불교하고 연합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돌렸던 거죠. 돌렸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쩌리 국가에서 조선 말의 쩌리 상태에서 진짜 우리나라 거지 같았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인지하고 있는 부분. 필리핀 원조 받았다니까. 생각을 해봐. 필리핀 월남 이런 데 원조 받았었어. 기억 안 나셔요? 필리핀이 우리를 도와줬다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태국 이런 데는 그나마 원조해준 나라 중에서 괜찮은 나라였고 필리핀한테 얼마 전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카지노 드라마 보셨어요? 최민식 나오는 거? 최민식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필리핀이 얼마나 개판인지가 그 드라마에서 보이죠. 뭐 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죠. 범죄도시에서도 나오지 않았어? 그 손석구 맞나? 그것도 필리핀 아니요? 배경이? 그러니까 필리핀이 치안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굉장히 좀 저개발 국가거든. 우리 원조해 줬다니까. 고마운 나라라니까. 근데 불과 몇 세대 만에, 한 두어 세대 만에 우리가 지금 필리핀 조금 알려보죠. 고마운 나라야. 고마운 나라. 우리를 먹여 살려주신 굉장히 은혜로운 나라야. 하지만 지금 필리핀 조금 낮게 보잖아. 우리보다 조금 낮게. 아니 맞잖아. 그럼 필리핀 가던가 그렇게 좋으면. 나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 있었다. 필리핀이 그래도 미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 배우려고 싸게 가려고 필리핀을 갔대. 아니 걔네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 가는 사람은 좀 괜찮은 형편 좋은 사람, 그다음 미국보다 떨어지는 게 이제 캐나다나 호주 가는 사람, 돈이 더 있으면 영국 가는 사람, 뭐 이렇거든. 그게 다 층위가 있어. 근데 이제 영어는 배우고 싶은데 돈이 좀 딸리니까 필리핀을 갔어.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몇 년 살다 오니까 영어는 못하고 피노이 말, 필리핀 원주민 말을 배워가지고 왔다.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 그 얘기 있는데, 아니, 필리핀을 너무 까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나라에도 원조를 받을 정도로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거는 교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계몽해야 된다니까. 근데 국민이 계몽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맹률이 적고 그 한글이 우수한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 한글의 고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로 있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호환성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만 쓰네. 좀 여러 나라 같이 써주면 참 좋을 건데, 아유, 이렇게 우수한데 우리만 쓰네. 아이씨. 그래가지고, 좋긴 한데, 이게 서로 이게 통이 안 되네. 그 문제가 있지. 기다려봐. 실시간 통역기 나옵니다. 그때까지 이빨 깎게 물고 기다려보세요. 실시간 통역. 말하면 바로 들리게. 귀에다가 헤드폰 같은 거 하나 꽂고 있으면 말하면 바로 번역되고 말하면 바로 들리고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나와도 똑같이 불편합니다. 지가 직접 하는 거 아니면 뭐든지 불편해. 그런 게 나오면 뭐 될 것 같지? 안 그래?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판 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좀 지나면 말로 하는 자판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말하면 인식할 거다. 실제로 나왔고요. 그건 시장의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기술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문 쓸 때 내가 이렇게 말로 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다 치죠. 치는 게 더 편해. 말하는 것보다 치는 게 편해. 그렇게 된 거죠. 말로 해서 쓰는 사람은 내가 한 종류밖에 못 봤습니다. 제 주변에. 택시기사들. 목적지 찾을 때. 잠깐만요. 이러면서 딱 눌러가지고, 광화문. 이렇게 하면. 그런 때만 쓰지. 거의 잘 안 써. 인식률 굉장히 좋죠.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 내비에 그거 말로 하는 거 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 떠들면 걔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재밌어 보고 있으면. 그래서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올라온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고립성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문자가 너무 호환성이 떨어져요. 모아쓰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건 있는데 이게 너무 호환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게 문자의 문제가 극복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중국도 문제고 우리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느냐? 아니. 전 세계에서 우리하고 어디 뭐 이상한데 그 삐아삐아족인가? 그거 한글 쓴다 하더라고. 아이고 참 씨.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문자 영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중국어를 꼽기도 하지만 스페인어 꼽습니다. 스페인어 꼽아요. 스페인어가 우리 쪽은 멀기 때문에 그래. 그게 근데 남미나 유럽 쪽에서는 스페인어권이 상당히 많아요. 걔네가 이제 대항해 시대 때 한번 먹었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고 한글은 우수한데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참 깝깝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 갓쟁이들이
저 갓쟁이들이 한글 반포했을 때 그냥 입 다물고만 있었어도 한중일이 다 한글 쓴다니까. 그게 문자의 우월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충분히 이게 되는데 저것들이 막는 바람에 지금은 국경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절대 남의 나라 언어를 갖다 쓰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지그네 안에서 바꾸려고 하지. 그래서 지금은 고립돼서 이게 쉽지 않아. 안 그러면 방법이 한 가지는 있긴 있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흥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전 지구를 덮으면 됩니다. 애들로 덮어버리면 끝이에요. 미국 대통령도 한국계로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나면 흥부처럼 20씩 나면 가능합니다. 여자가 죽겠다. 씨. 여자 죽겠다. 여자. 참.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 자, 273쪽 보시면 화엄경과 목법연화경의 기도의 공덕, 깨달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게 화엄경, 부처님 깨달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게 화엄경이고, 그래서 화엄경은 두루 편만한 모든 우주 안에 가득한 어떤 에너지를 얘기하는 경전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죠.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그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붓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를 떠나지 않고 천상세계를 갑니다. 여기서 사라져서 글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쪽도 나타나요. 그게 동시성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 표현으로 치면 다중우주론 같은 겁니다. 요즘식의 해석대로 치면 그래서 그 깨달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경전. 그래서 그게 시작 경전이고 법화경을 끝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75쪽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화엄경은 37일, 21일 동안 설하셨고 법화경과 열반경을 08년, 그래서 8년 동안 설하셨다. 그런데 제 열반경책에 보면 나옵니다. 제 열반경책에 보면 대승열반경은 돌아가시는 마지막 하루를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법화열반경, 법화경 플러스 열반경을 8년 동안 설하셨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법화경이 7년 364일이고 법화경이 하루, 열반경 하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8년이 횟수 8년이겠지. 설마 뭐 날짜까지 다 해서 만으로 8년 뭐 이러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개념이 화엄경과 법화경에 있다더라. 그리고 시작과 끝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도 그런 거 하거든요. 논문 같은 거 다 읽기 귀찮으면 서론 결론만 읽고 쳐요. 서론 결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본문을 읽어야 되나? 본론을 읽어야 되나 판단을 합니다. 아니 다 읽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요즘은 자료는 많고 시간이 적어요.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야. 자료가 홍수 속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던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료는 적고 시간이 많아 이쪽에. 그래서 어른들이 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진짜 대단한 분들이죠. 신문을 갖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글자도 안 빼고 읽었다가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푸세식 화장실이야. 하체가 참 하체 운동 잘하십니다. 그 정도 읽고 나오면 하체도 문제지만 배에서 나와요. 보면 배에서 이게 훈제가 돼가지고 스모크햄처럼 돼서 나온다니까. 근데 그걸 자랑을 했어요. 아니 제 주변에 그런 어른들이 여럿 있었어요. 옛날에. 나는 신문을 한 글자도 안 빼고 읽는다. 그것도 2종류, 3종류 읽는 분도 있어.
아니야, 집에 좀 이렇게 약간 사업하거나 경제적인데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은 두세 개를 신문을 구독을 해요. 아니, 그랬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그렇게 하신 결과는 뭐냐? 치질입니다. 치질입니다. 그 영감님들 치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든탑을 쌓았지. 엉덩이로. 거기에 이렇게 공든탑이 뾰족하게 올라오는 거야. 아, 참 이게 인생인가 싶지.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시절들이 있고, 그러던 시절들이 있고, 지금 같은 때는 그거를 다 볼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 아유, 인터넷에 그냥 포탈만 열고 유튜브만 틀어도 볼 게 지천이요. 나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뻐꾸기를 날리고 뭐 자극적인 걸 하고, 요즘은 뉴스도 낚는 제목이에요. 뭐 그런데 이래가지고 딱 끊어. 무슨 대단한 사건이나 있었던 것처럼. 그래갖고 들어가 보면 에라이 씨,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공영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공영방송이 다 끝날 거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다 죽을 겁니다. 누구도 안 봐. 누구도 안 봐. 그런데 공영방송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라고 하면,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이 뭘 제시했었냐면 스포츠를 잡고 있어라가 있었어요. 스포츠를 잡고 있으면 산다라고 했었어. 스포츠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스포츠를 잡고 있어라가 있어. 그 덕분에 뭐 중계료 있잖아요. 뭐 피파나 올림픽 중계료가 마구 뛰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스포츠 됐고요. 공정한 뉴스를 보도할 수 있으면 산다라고 생각해요. 찌라시와 변별되는 공정성, 객관성을 가지면 그 방송은 살 거라고 생각해. 그 나머지는 절대 못 이겨. 그러니까는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지그들도 외주 줘. 지그들도 자체 제작이 아니야. 외주 주는 거나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외주 주는 거나 뭐가 틀린데? 돈 많이 주는 데가 더 재밌어. 그래서 드라마 이런 걸로는 택도 없고, 예전에는 방송국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제일 노력했던 게 뜨는 드라마를 만드느냐예요. 그래서 SBS 서울방송이 안착되는 데 있어서 모래시계가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방송들이 나왔을 때, 뭐 채널A, 뭐 TV조선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계속 드라마에 돈을 받고 있었어. 아니, 사실이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거 다 쓸모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 쇼 이런 거 안 봐요. 요즘 그거 아세요? 유재석이 나와도 1%를 지켜내기 어렵다. 예전에는 유재석 같은 분이 나오면 상당 부분 이렇게 시청률을 먹고 가는 거거든. 근데 유재석 씨가 나와도 1%가 나옵니다. 예,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예,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정한 뉴스, 객관적인 뉴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찌라시고, 내가 정확한 관점,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관점은 어차피 내 몫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공영방송 뉴스를 봐야 된다를 주면 그 필연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뉴스들을 보면 공영방송도 찌라시하고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너를 봐야 되노? 가 펼쳐지죠. 굳이 너를 봐서 뭐 하는데? 똑같은 낚시인데. KBS 낚시 미끼가 더 맛있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짜증나는 얘기 나오는 거죠. 정부 예산으로 이제 그런 KBS나 MBC를 지원해줘서 걔네를 먹여 살리고 있다. 쓸모 없으면 그냥 죽여도 됩니다. 굳이 안 먹여 살리셔도 됩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놈은 그냥 보내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아예 공정성을 가지고 뉴스만 딱 띄워가지고 그 공정성을 우리가 계속
객관적 공정성을 줄 테니까 우리는 중립을 주고 판단은 너네가 하는 거야. 판단을 우리는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만 공정하게 보도할게. 그런 거는 지원해도 돼. 근데 찌라시 할 거면 어차피 찌라시 다 무료로 해주는데 뭐 한다고 세금을 내면서 찌라시를 양산해내. 그럴 바에는 없애는 게 맞지. 그래서 좀 슬픈 얘기긴 해. 슬픈 얘기긴 해. 그래서 저는 사실 뉴스를 잡고 가면 공영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없애는 게 맞아. 저런 것들. 그리고 나는 공무원하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런 세금이 들어가는 조직은 노조를 만들면 안 돼. 어떤 방향성이 설정되면 안 돼. 그러니까는 뭐 정교조라든지 저런 방송국 노조라든지 이런 거는 존재하면 안 돼. 노조를 하고 싶으면 세금을 받지 마. 세금을 받으면서 자기네 이익 집단을 만들어내는 게 어딨어.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굉장히 얌통머리 없는 행동들입니다. 이익 집단으로 갈 거면 네가 이익을 내서 돈을 더 가져가면 돼. 사기업이지. 그리고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이익을 취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지원해 주는 거야. 근데 이런 기본적인 룰도 여기가 지금 안 지켜줘.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끝으로 이제 화엄경과 묘법연화경 계속 반복하면서 대방공부를 하엄경, 대방공부를 하엄경, 대방공부를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내가 주파수를 맞춰서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 나무묘법연화경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잘 없어요, 사실. 이쪽이 좀 죽었지. 그래서 화엄경의 에너지를 받고, 화엄경의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묘법연화경의 에너지는 맨 마지막 서론 결론. 다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론 결론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고, 대장경을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 하지만 대장경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론 결론에 해당하는 게 화엄경과 법화경. 그래서 거기에 배점을 맞춰서 게다가 이제 그 법화경과 화엄경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목만 이렇게 하는 게 요 화엄경, 나무묘법연화경, 그 다음에 나무대방공불 화엄경 기도의 핵심이라더라.